안녕하세요, 덴타언니에요. 오늘은 3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 승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조정을 좀 받았죠. 코스피가 2400을 깨고 지금 완전 하단 추세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동안 800선을 잘 유지하더니 막 788로 그냥 뚝 떨어졌죠. 근데 그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 원달러가 1300을 넘으면서 조금 아슬아슬 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다우가 31,000원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나스닥도 11,000원 내려오고 11,000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제가 전 종목을 한번 다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 잠에 못 이기고 잤어요. 그래서 어제는 뭘 봤냐면 전 종목을 코스닥 위주로 해서 어떻게 봤냐면 그건 키움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봐도 돼요. 코스닥에서 IT 종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코스닥 IT 섹터를 펼쳐놓고 이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업종이었다. 코스닥 업종 왜 여긴 안 나오지? 지수로 해서 그러구나. 지수로 해서 그래. 지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요, 전체를 놓고 코스닥 업종을 치면은 이렇게 업종별로 쫙 나오거든요. IT 종합, 제조, 건설, 유통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면 IT 종합으로 해서 제가 AP 위성부터 쫙 뜨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거의 이거는 거의 끝까지 다 봤어요. 끝까지 다 봤는데 제가 최저점 찍은 거를 몇 개 뽑아봤어요. 거의 최저점 찍은 거는 SFA 반도체도 있고요. 또 제가 평소에 많이 보던 종목들 중에서 룽트코리아 게임 관련주, 그리고 라이트론 이런 것도 있고 베셀. 그러니까 뭐가 좀 많이 나왔냐면 카메라하고 관계된 무슨 그 광학 렌즈, OLED, OLD 이런 종목들 중에서 최저점 찍은 게 좀 몇 개 있었거든요. 신화 인터텍도 있고 베셀 이런 것도 있고 또 FR테 이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에너지 관련주 S에너지, 그리고 또 액션 스퀘어 이런 것도 있었고 심텍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로봇 관련주 있고 또 사료주, 한일 사료도 있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동방을 꾸준히 사고 있더라고요. 지금 또 샀는지 모르겠는데 동방을 한번 봐볼게요. 동방이 이제 쿠팡 관련주로 이제 그 물류센터 그 창고 관련주인데 창고를 이제 담당하는 회사인데 3월 19일에 좀 팔았네요. 근데 그래도 연기금에서는 5,344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연기금에서 근데 동방 같은 경우가 시간외로 좀 올랐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사료주 관련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올랐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제가 오늘 호주에서 이제 온 언니가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저번에 회사 다니던 언니 중에서 호주로 갔는 언니가 부모님이 이제 아픈 관계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따가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로보티즈가 있는 어디지? 서울 강서구 그쪽에 마곡역 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보티즈 되게 좋아하잖아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36,000원 깨져서 제가 150원에 샀거든요. 근데 저점이 35,000원까지 갔다 왔네요. 대단하죠. 로보티즈도 좀 샀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일사로 샀고, 동방도 샀고, 또 산 게
그리고 또, 이렇게 잠깐만요. 지금 카톡 한번 봐볼게요. 카톡을 봐보면, 제가 이제 사고판 내역이 카톡으로 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샀고, 그 다음에, 그저께 목요일부터는 좀 새로 보이는 게, 대명 에너지가,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 그쪽 관련주가 시간의 상한가 치면서, 어제는 S에너지가, 하종가를 좀, 최저가를 맞았고, S에너지가 최저점 대비 2845까지 내려왔는, 저점 대비 지금 거의 많이 떨어졌죠. 317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시간으로 한번 봐볼게요. 시간으로 봐보면 S에너지가 3145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또 그 가운데서 또 신성 ENG가 시간에서 좀 좋은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눈여겨 계속 봤잖아요. 근데 파라볼릭이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면서 5일선을 유지 위에 5일선 이상 있으면서 1700원대를 계속 지금 유지를 지금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1800원까지 갔다 왔죠, 목요일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도 1800원 찍고 1700원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바닥선을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빨간색 파라볼릭이 지금 났어요. 그리고 월봉으로도 지금 빨간색으로 양선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고, 그래서 신성유엔지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신성유엔지를 조금씩 또 지금 매수를 어제부터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날 상한가 친 종목이 하나 있죠. 소니드라고. 소니드 같은 경우가 저는 참 신기해요. 제가 이제 상한가를 따라잡는 이제 원칙이 하나 있죠. 이제 호재가 좀 테마가 좀 붙는 상태여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바닥선 아래고, 그 다음에 매물대도 아래에 있어야 제가 상한가를 따라잡잖아요. 근데 이제 소니드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 그 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 탄산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한 그런 사례잖아요. 그래서 따라잡았는데, 그 다음날 6,770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호가창 보고 6,330원에 이제 걸어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밥 차려주느라고 막 잠깐 9시, 얘는 희한하게 꼭 9시에 또 쉬는 날 거 아침 꼭 희한하게 9시에 일어나고 밥을 차려요. 그래서 제가 또 혼자 차려 먹기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차려주느라고 갔거든요. 매도를 걸어놓고. 근데 소니드가 시가 6,300원에 시작이 되면서 6,700원까지 밥 차려주고 나오니까 부랴부랴 했는데 6,700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만 먹었는데 10% 이상 먹을 수 있었는데, 희한해요. 저번에도 한번 상한가 따라잡아서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까먹고 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10% 이상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었어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종가로 5,59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잘 팔았죠. 너무 욕심 안 부리고. 그리고 소니드는 5,190원에 어제 마감을 했고, 시간으로는 5,170원으로 또 빠졌죠. 그래서 잘 팔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러니까 뭘 보냐면, 이게 거래량이 좀 비치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3개가 연달아 난 거 있죠.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전환한 거. 그리고 조건이 또 5일선 회복한 거. 4033, 4305. 그 전날은 3973인데 종가가 3875란 말이죠. 그 5일선 회복을 안 됐는데, 그 다음날 5일선 회복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삼박자가 딱 맞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지금 유심히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몇 개 들어온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하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제가 또 한번 매수를 한번 유튜브에 방송을 하고 녹화를 하고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제는 제가 이제 그래서 시간외로 봤는데 시간에서 또 빠진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에서 또 올라온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제가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가 또 단기적으로 바닥을 한번 또 찍은 듯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월요일도 한번 다시 빠진 종목들을 또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상한가 간 다음날 좀 더 기다렸다가 팔아도 됐는데 너무 급해서 팔아버린 게 좀 아쉽긴 해요. 그거를 1년에 10번,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1년이면은 12달이면 상한가만 따라잡아도 120%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한가 간 게 에코플라스틱. 근데 제가 또 계속 차트만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차트만 왼종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에코플라스틱이 그 다음날 목요일날 고가 4,290원에 갔는데 4,180원에 마감이 됐는데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4,290원에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시가가 4,150원에 좀 떨어져서 끝났는데 고가가 4,935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4,250원에 그래도 2.9% 마감해서 끝이 났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중간에 한번 봤을 때만 가격이 4,700원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15% 정도 수익이었었거든요. 괜찮은 거죠. 왜냐면 이런 회사들은 따라 들어가도 되냐면 테마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내 외장료, 플라스틱 부품 및 금형을 제조해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 현대차랑 관련된 고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충분히 따라가도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지금 4개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주하고 IT 전기전자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그런 관련주를 해서 계속 꾸준히 봐야지 이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토요일 날이니까 이제 언니 만나고 집에 저녁에 와서 한 번 더 차트를 한번 쫙 봐서 이런 종목들이 나와 있는 종목들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남은 주말 이틀 동안 푹 쉬시고 또 재충전되는 그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신 구독자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